사랑은 죄보다 은밀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입술은 내 모든 후회를 지워버렸고 그의 손끝은 내 지난 날들을 용서하듯 내 온몸을 스쳐갔죠. 하지만 새벽이 오자 차가운 어둠 속에서 전 남편 정경태가 돌아왔습니다. 내 이름을 저주처럼 부르며 그리고 그 USB가 다시 나를 지옥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의 네 번째 이야기, 섬으로 돌아온 여자 일부, 고향으로 돌아온 김미숙의 또 다른 사랑의 시작과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름 휴가를 얻고 마음 정리를 위해 무작정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핸들은 어느새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고향으로 가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녀오기만 하자.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내려가니 예전 같으면 배를 타야 들어가던 길이 이제는 넓은 다리로 이어져 있었고 푸른 바다가 좌우로 펼쳐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매기 소리까지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난 왜 아직도 제자리에 서 있는 걸까? 차의 연료 게이지가 거의 바닥을 가리키자 근처 셀프 주유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름값 결제기를 조작하고 카드를 넣었지만 주유기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왜 안 되지?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제 오류라는 붉은 글씨만 깜빡였습니다. 그때 옆 주유기로 차를 대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바람막이 차림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혹시 카드 인식이 안 되나요?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카드 결제기를 능숙하게 눌렀습니다. 순간 빅 소리와 함께 주유기가 작동했습니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헤맸어요. 여행 가시는 길 같으신데. 혹시 완도로 가시나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완도에 잠시 다녀오려고요. 저도 완도로 갑니다. 그 남자는 주유가 끝난 뒤 근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더니 캔 하나를 내게 툭 내밀었습니다. 하나가 더 나왔네요. 드세요. 말투는 무심했고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캔을 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드려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그럼.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손에 쥔 차가운 음료수 캔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의미 없는 순간 같았지만 이상하게 그 무심한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오래된 기와집들과 비어있는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낡은 간판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고향집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없는 빈집 담벼락엔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들러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못난 딸이 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수가, 너 언제 왔냐? 고개를 돌리니 선도 오빠가 서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굵어진 손마디,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네. 선도 오빠는 헛웃음을 지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조용히 왔다 가려고 했니? 근데 그런 게 어딨냐?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가면 되겠냐? 하루라도, 아니 며칠만이라도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조용히 잠깐 온 거야. 내일 일찍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선도 오빠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가 너 좋아하는 거 몰랐냐? 옛날부터 그랬는데 서운하다. 또 내일 가면 기약도 없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오빠,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하지만 선도 오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잊었던 제 젊은 날의 떨림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고 고향의 바다와 선도의 눈빛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나랑 얘기라도 좀 하자. 잠깐만이라도 시간 좀만 내주면 안 되겠냐? 이따 저녁에 일 끝나고 전화할게. 그 말에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 구석 누군가 붙잡아 주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도 오빠랑 헤어지고 짐 정리를 마치고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모래사장 위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멀리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괜히 발끝으로 모래를 툭툭 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이다. 이 냄새, 이 바람. 그때 시선 한쪽에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찍고 있는 남자. 잔잔하지만 집중된 눈빛. 순간 나는 멈춰섰습니다. 주유소에서 잠깐 마주쳤던 그 남자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주유소에서 배웠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주신 음료수도 잘 마셨어요. 그가 고개를 들더니 약간 놀란 듯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잘 도착하셨나 보네요. 네. 덕분에요. 아니, 제가 감사한 마음의 뜻으로 혹시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그는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 눈을 마주했습니다. 조금은 경계하는 듯 그러나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때는 별일 아니었으니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인연인데요. 완도까지 와서 또 마주치다니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카메라를 천천히 내리며 말했습니다. 네. 인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한 잔 얻어 먹을까요? 바닷바람 사이로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그의 발자국 옆에 나란히 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왜인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 들어온다. 작은 카페, 검은 니트 차림. 우리는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잔을 살짝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아, 네.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아까 바닷가에서 사진 찍으시는 모습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걷는 게 좋았는데 그런 순간을 다 남겨두시나 봐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걷는 것도 기록이고 사진도 기록이겠죠. 다만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그때그때 마음까지 같이 담기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네요. 전엔 누가 제 얼굴을 찍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는 눈길을 창밖 바다로 돌리더니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변하니까요. 그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소중해지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완도에 오신 건가요? 그 소중했던 순간들을 다시 느끼시려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굴렸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면요. 다만 혼자라고 해서 잊히는 건 아니더군요. 그 말은 설명 대신에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앉아만 있기는 아쉽네요. 혹시 바닷가 잠깐 걸으실까요?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부는 바람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로 나가자 모래 위에 잔잔한 파도가 밀려들어왔습니다. 신발 끝이 젖을까 살짝 뒤로 물러나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도는 늘 같은 자리에 오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오죠. 사람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같은 자리라도 그때 마음이 다르면 다르게 보이더군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순간 같았습니다. 바닷길을 걷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먼 곳으로 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바람을 한 모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보니 예전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한때는 이 바다를 다른 사람과 함께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그는 쓸쓸한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마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나는 그의 어깨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끝나자 파도가 크게 부딪히며 모래를 적셨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이 파도 소리에 묻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조금 더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가 카메라를 들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나는 파도 가까이 서서 바다를 배경으로 가만히 섰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렌즈를 내리고 찍은 사진을 확인한 뒤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숙 씨, 잘 나왔습니다. 바다보다 더 자연스러우신데요? 나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괜히 놀리지 마세요. 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렌즈 너머에서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진 잘 받으시네요. 몇 장 더 찍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그가 손짓으로 부드럽게 유도하자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웃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요.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숙여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는 누군가한테 가볍게 인사하듯이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셔터 소리가 바다 위로 연이어 퍼졌습니다. 나는 점점 긴장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걸어오시죠. 천천히 파도랑 보조를 맞추듯이 아래에 시선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신호 드리면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카메라 쪽으로 한번 시선 주세요. 네, 지금입니다.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실 때마다 셔터 소리가 박자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미숙 씨, 전문 모델 하셔도 될 정도로 포즈나 표정이 놀랍네요. 놀랬습니다.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머리칼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찍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번거롭다뇨? 완도에서 보석을 찾은 기분입니다. 사진은 순간을 담는 겁니다. 우연히 미숙 씨를 카메라에 담게 되어 제가 운이 좋았네요. 오늘의 바다, 오늘의 표정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쑥스러웠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순간, 놓쳐버린 시간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조심스레 내리고 내게 다가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화면 속에 내가 낯설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건 분명히 나인데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어쩐지 모델 사진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니. 나는 화면을 넘기며 몇 장을 더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 파도를 따라 걸어오는 순간,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 흔드는 듯한 장면까지 하나하나가 내가 알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본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숨겨진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방금 그건 미숙 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괜히 쑥스러워져서 손끝으로 컵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커피값이 아니라 뭐라 해야 할까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네요. 정말 이렇게까지 다르게 보일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셔터를 눌렀을 뿐입니다. 그 표정, 그 순간을 만든 건 미숙 씨 자신입니다. 나는 말없이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 속의 내가 낯설고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모습을 그가 렌즈로 불러낸 것만 같았습니다. 요즘은 바로 전송이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면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으시다면요. 이렇게 예쁜 사진은 제가 꼭 갖고 싶어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러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화면에 내 사진이 도착하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사진 속의 내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생생해서 나는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장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완도에서 만난 기념으로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액자로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나는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해서 어쩌죠? 액자 값이라도 드릴게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사진가의 작은 습관입니다. 좋은 인연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 담담해서 마음을 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소를 불러주었고 그는 휴대폰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가볍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뒤로 더 말은 없었습니다. 바닷길 끝자락 갈림길에 다다르자 그는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도윤 씨도요. 서로에게 마지막 눈빛을 남기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짧게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나의 뒷모습을 찍고 있다는 걸. 나는 모른 척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은근한 설렘이 일렁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사진 몇 장이 더 도착해 있었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뜬 표정, 바닷바람에 스친 머리칼,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모두 내가 살아온 시간을 다정히 감싸 안은 듯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이 사람과는 다시 만날 일이 있겠구나 하는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저녁 선도 오빠의 전화를 받고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선도 오빠는 먼저 약속 장소에 와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식당에 앉자 잠시 후 선도 오빠는 말을 꺼냈고 촌스러운 전등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곱네, 미숙이는. 오빠 놀리지 마요. 이제 늙은 아줌마죠. 늙긴 뭐가 늙어. 난 아직도 이쁘고 좋은데. 예전 네 모습 그대로네. 잔이 몇 번 오가자 잊고 싶었던 과거가 저절로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나 사실 이 동네에 다시 오면 안 되는 거였어. 다들 알잖아. 신문에도 나고 얼굴 다 팔리고. 선도 오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알지. 그래, 내 다 안다. 그래도 그게 전부는 사실이 아니잖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우리 미숙이가 그럴 리가 있겠냐 싶었다. 오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오래 눌러왔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괜히 잔을 비우며 이제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그러자
선도 오빠는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미수가, 넌 내 마음 모른다.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세상이 달라 보인다. 진심이라니까. 나는 그 손길의 순간 얼어붙었고 돌아설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는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희미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는 함께 식당을 나섰고 차가운 저녁 바람에 볼끝이 시려웠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내 말에 선도 오빠는 가만히 걸음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요한 작은 어촌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수가, 네, 예전엔 내 이름을 부르면 네가 대답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어. 부끄럽게 왜 그래요, 오빠? 난 아직도 그래. 너랑 이렇게 걷는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좋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걸까 생각했지만 가슴은 자꾸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선도 오빠가 불쑥 내 손목을 붙잡았고 순간 놀라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미수가, 한 가지만 묻자. 넌 지금 행복하니? 나는 고개를 돌려 어두운 바닷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불행한지요. 그냥 버틴 거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선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낮고 단호하게 그럼 나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미수가, 난 내 옆에 있고 싶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이 북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내 고개를 저으며 오빠, 나 지금은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집 앞에 서자 선도 오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기억해줘라. 너 좋아한다. 진심으로 말이야. 잘 자라, 미수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의 뒷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며 그 말이 등 뒤에서 오래도록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불쑥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앞 작은 슈퍼에 들렀고 바구니에 라면 몇 개와 김치, 생수를 담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어머, 미숙이 아니냐? 진짜네. 미숙이 맞네. 언제 왔던겨? 어제요. 오랜만이에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죠? 잠깐 내려왔어요. 세상에. 진짜 반갑다. 아유, 이 동네 사람들 알면 난리 나겠구만. 나는 괜히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려 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슈퍼를 나서는데 골목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고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니던 절친 선미였습니다. 야, 미수가, 너 진짜 맞아? 와, 세상에, 야, 연락도 한 통 없더니 이렇게 나타나냐? 선미야, 미안. 나 그냥 조용히 내려왔어. 조용히? 내가 누군데 조용히가 되냐? 다 알면 들썩일 거 뻔한데. 이리 와, 얘기 좀 하자. 나는 선미에게 끌려 들어간 동네 커피숍, 낡은 간판, 오래된 의자들. 하지만 그 속에서 선미는 옛날처럼 여전히 수다스러웠습니다. 야, 너 대표랑 어쩌고 했던 얘기 다 들었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 아이고, 속 많이 상했겠다.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어, 선미야. 그래, 알았어. 근데 갑자기 네가 나타나니까 반가운데. 걱정도 되고 그런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커피숍 문이 열리더니 칠수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촌스러운 바람막이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직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짜네? 미숙이 정말 왔구나. 오빠 반가워요. 여전히 멋지시네요. 멋지긴 뭘, 기본이지. 그나저나 미숙아, 왔군만 같다.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없이 왔어? 나 진짜 많이 섭섭했는데. 이렇게 이쁜 미숙이 보니 또 안 섭섭하네? 선미가 옆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벌써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았다니까. 그날 저녁 선미의 성화에 못 이겨 작은 동네 횟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간판 불빛, 오래된 나무 의자,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창문, 테이블 위에는 전복회와 멸치회 무침, 그리고 막걸리 몇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미가 잔을 채우고 크게 웃으며 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줄 누가 알았겠냐? 미수가. 진짜 오랜만이지? 응, 한 20년은 넘었나?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럼 오늘이 제대로 된 기약이네. 미수가 반갑다 진심으로. 모두 잔을 들어 올렸고 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막걸리가 목을 타고 흘러내릴 때 이상하게 뜨거운 기운이 가슴에 몰려왔습니다. 잠시 침묵, 선미가 눈치를 보더니 오빠, 칠수 오빠. 오빠 예전에 맨날 미숙이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직도 그래요, 오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를 왜 지금 꺼내고 그러냐? 왜? 다 알던 거잖아, 오빠. 그때 고백도 못하고 군대 가서 울고불고 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하는데. 순간 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칠수 오빠가 잔을 비우고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더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선미야, 니는 좀 빠지라이. 사실 미수가 지금도 너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오빠 마음 장난 아니었다? 다만 그땐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나는 얼떨떨해진 손끝을 바라봤고 잔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걸까? 이미 모든 게 지나버린 것 같은데 선미가 괜히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됐고. 오늘은 그냥 좋은 날이야. 우리 옛날처럼 웃고 마시자. 기왕 모인 김에 노래방이라도 가자. 그러나 칠수 오빠의 고백에 나는 마치 오래된 빗장이 열리듯 가슴속 어딘가에서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던 순간 갑자기 밖에서 낡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선도 오빠가 들어섰습니다. 야야,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사장님, 회 뜨고 구이 좀 혀주고 회무침 좀 맛있게 해주쇼잉. 아저씨가 허둥지둥 웃으며 칼을 챙겨나가고 아이스박스 뚜껑이 열리자 바닷내음이 확 퍼졌습니다. 신선하고 거대한 전복, 광어, 소라까지 한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미숙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있겠냐?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선도 오빠의 저 직설적이고 우직한 태도가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칠수 오빠가 술잔을 다시 채우며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야, 선도야. 너무 늦게 와부렸어. 미숙이는 내랑 사귀기로 했다니까. 선도 오빠가 잔을 들고는 칠수 오빠 쪽으로 턱을 내밀었습니다. 칠수야, 꿈 깨라 짜스가. 어딜 넘보냐? 술상이 다시 차려지고 구워진 전복과 회무침이 돌자 분위기가 묘하게 고조되었습니다. 잔은 계속 돌았고 서로의 말은 점점 도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미숙이 옆에 서야 한다는 거냐? 당연하지. 그렇고 말고 어릴 적부터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한 적 없다니까. 남자의 순정이라는 거다, 짜스가.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긴장에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뜨거운 시선이 내 쪽으로만 쏟아지는 걸 느끼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아저씨가 커다란 접시에 막 썰어낸 광어회를 올려놨습니다. 투명한 살점 위로 바닷내음이 은은히 올라왔고 곁에서는 전복구이가 지글거렸습니다. 마늘과 버터가 얹힌 전복이 터져나가듯 익어가자 고소한 향이 술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거 좀 봐라잉. 이게 그냥 전복이 아니여. 미숙이를 위해서 바닷속에서 막 건져 올린 놈이라니까. 미숙아, 너 어릴 적에도 내가 전복 한 손 가득 잡아다 줬던 거 기억나지? 칠수 오빠가 잔을 들며 빈정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전복 한두 번 먹여줬다고
그게 다 사랑이냐? 야, 칠수야. 전복은 사랑이여. 찐 사랑이지.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오빠의 아들. 너희 둘이 또 붙었냐? 미숙이 앞에서 체면 싸움 좀 그만 좀 해라. 지겨워 죽겠대이. 그때 선도가 전복구이를 나에게 내밀며 미수가, 이놈은 내 거요. 내가 직접 구운 전복, 제일 실하게 익은 놈이니 맛 좀 봐라, 미수가. 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호기로운 말투가 우습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선도 오빠는 여전히 똑같구나. 어릴 때도 늘 챙겨줬는데 칠수 오빠는 착하고 남자답고 선도 오빠는 뭐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어. 그래서일까 나는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올 줄 몰랐는데 잔이 오가고 웃음과 농담이 섞이며 술자리는 한층 더 떠들썩해졌습니다. 칠수야, 미숙이 앞에서 찝적대지 좀 마라, 짜스가. 우리 이쁜 미숙이는 내가 챙긴다, 알겠냐? 무슨 소리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구애 아니겠냐? 미숙이는 내 맴을 다 안다니께. 안 그러냐, 미숙아? 선도 오빠의 눈빛이 순간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쪽으로 꽂히자 나는 고개를 돌리며 얼른 잔을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제발 나를 그렇게 똑바로 보지 마요.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리잖아. 잔이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릅니다. 소주에서 막걸리, 막걸리에서 와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따라 웃었고 누군가 한숨을 쉬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칠수 오빠가 불쑥 물었습니다. 야, 미숙아, 신문에 났던 거 그거 말이다. 뉴스에도 나왔잖아. 그게 진짜 뭐였노? 이상하게 소문이 돌더라니까 화딱지게 말이지.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도 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봤습니다. 아,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갑분싸 이 오라버니가 왜 이러실까나. 그거 별거 아냐. 선도 오빠가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건 아니지. 미숙이 네가 그런 여자 아니란 건 내 잘 안다. 실수 한 번 했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그게 더 나쁜 거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질문이 불쑥 날아왔습니다. 미숙이 네 남편 어쩌다가 그런 놈의 그 새끼 말이다. 도박했다던데 깜방 들어간 거는 맞지? 간단히 얘기해봐라. 술상 위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맞아요. 뉴스에 나온 그대로야. 난 남의 남자를 사랑했고 불륜녀 맞아요. 모두가 조용히 내 말을 들었습니다. 선도가 조심스레 와인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됐다. 그만 얘기해라. 오늘은 그냥 술도 풀고 마음도 풀고 그게 다다. 미수가 와인 한 잔 받으라. 잔을 부딪히며 내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부끄러움,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위로. 이 사람들 앞에서 물어버릴까? 아니야, 참아야 해. 근데 선도 오빠의 눈빛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아, 그래도 남편 그 새끼 도박해서 감방 간 거 맞잖아? 그거 동네 사람 다 아는 얘기요. 숨기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봐라. 내 머리로는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래. 내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선도 오빠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더니 낮은 목소리로 야, 칠수야. 왜 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조용히 덮어줘야 하지 않겠냐? 미숙이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노. 연락도 없이 혼자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칠수 오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선도 오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 이 새끼 생각도 더럽게 없는 짜스가 술자리서 그딴 얘기를 왜 꺼내고 지랄인겨? 이 돌대가리야. 내가 다 부끄럽다. 칠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됐고, 칠수야 취했으면 그냥 집에 가라 임마. 오늘은 미숙이 본 걸로 됐잖아. 내 할 일 다 한 거지 뭐. 더 먹으려면 먹든가
근데 미숙이 피곤해 보이니까 미숙이는 그만 가자. 술상 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선도를 바라보다가 괜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잔을 밀어놓고 일어섰습니다. 미숙아, 내 데려다 줄 게 있나자? 야, 그래. 내 미안하다. 근데 꼭 미숙이 데리고 가야 되냐? 너는 있어라. 선미랑 마저 먹어라. 난 미숙이랑 먼저 간다. 선도 오빠가 아이스박스를 메고 내 옆에 섰고 그 순간 이상하게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선도 오빠가 이렇게 단호하게 내 편을 들어줄 줄이야. 칠수 오빠랑은 다르다. 저 눈빛, 저 목소리에 가슴이 흔들린다. 술집 안이 잠깐 정적에 잠긴 그 순간 칠수 오빠가 갑자기 벌컥 소주잔을 내려놓았고 그의 손이 떨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에이씨, 진짜 내가 분해서 안 그러냐? 이놈의 새끼, 우리 예쁜 미숙이를 데려다가 도박해서 집까지 날려먹었다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노? 전도 너도 안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냔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선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선도 오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 가쁘게 이 이쁘고 착한 미숙이 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노. 나도 괜히 속 시끄러울 텐데 기억나게 해서 미안하다. 미숙아, 오라버니가 속이 상해서 그런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고 칠수 오빠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베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오를 뿐이었습니다. 야, 칠수. 그래, 네 맘이 내 맴이여. 알았다, 자스가. 너 많이 취했구만. 오늘은 그만하자, 칠수야. 칠수 오빠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술김에 감정을 쏟아냈던 자신이 미안했는지 손을 비벼대며 그리고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타. 진짜 술김에 내가 너무 미숙이 너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하다. 나도 사람이어서 화가 났다. 용서해라. 선미가 다가와 칠수의 어깨를 툭 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칠수 오빠 정신 챙겨라. 이러다 미숙이 또 도망갈라. 미숙이 너도 어서 가서 자고 여기는 우리끼리 정리할게.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선미야. 미숙아, 일어나자. 어지러우면 내 팔을 잡아라, 미숙아. 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을 잡았죠. 그의 팔은 따뜻했고 걸을 때마다 고요한 안정감, 술 기운, 친구들의 시선, 칠수 오빠의 폭발, 모든 것이 뒤엉킨 밤이었습니다. 민망하다. 왜 이리 민망해지는 걸까? 선도 오빠 팔에 기대는 이 순간도 너무 오래 참아온 나의 어떤 곳을 흔드는 기분이었죠. 이 밤, 이 사람들, 이 술자리, 모든 게 낯설면서도 어쩐지 집처럼 편안한 느낌. 문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고 선도 오빠의 어깨가 살짝 내 쪽으로 밀려와서 나는 그 작은 접촉에 얼굴을 더 붉혔습니다. 그리고 선미가 손을 흔들며 잘 들어가라. 미숙아 내일 보자 연락해.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선도 오빠는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호했고 굳건했습니다. 그 밤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내 마음은 또렷하게 떨려왔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지만 오랜만에 맞는 바닷바람이 차갑게 코끝을 스쳤고 나는 괜히 속도를 늦추며 선도 오빠 옆을 걸었습니다. 선도 오빠는 내 발걸음에 묵묵히 걸음을 맞춰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애들 술김에 뭐라 한 건 신경 쓰지 마라. 애들이 속상해서 그런 거니 마음에 담지 말고.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술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도 오빠가 피식 웃으며 야, 근데 너 예전보다 더 예뻐졌다. 미안하다.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다만 난 그냥 오래전부터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거든. 에이, 뭔 소리야. 나 이제 늙었지. 예쁘긴 뭐가 예뻐요. 아니다. 난 오늘도 확실히 느꼈다. 여전히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참 고운 여자다. 순간 멈춘 발걸음.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미수가 오늘은 그냥 푹 자라.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바다 한번 걸을래? 옛날처럼.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고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설렘이 살짝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집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낡은 방 안은 고요로 가득해졌고 술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오늘 밤 있었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바닷바람 냄새가 남아 있었고 그의 손길 또한 미묘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고운 여자라니.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눈가와 주름. 이미 젊음은 지나갔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진지하게 나를 바라봐 주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심장은 스스로 반응했고 그 떨림은 마치 청춘으로 되돌아간 듯 더 위험하고 강렬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고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바다 한번 걷자 옛날처럼. 그 말이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 몸을 파묻으며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불붙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 뭐 하는 거야? 또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눈빛이 잊히질 않아.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롭게 버텨온 세월은 단단한 껍데기처럼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이름, 도윤, 메시지 표시. 혹시 아직 안 주무셨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이면 벌써 떠났을 줄 알았는데 조심스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잠시 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낮에 찍은 사진이 아직 제 카메라에 보내드리지 못한 게 남아 있어서요. 보내드려도 될까요? 휴대폰 화면 위로 사진들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바닷가를 걷던 내 모습, 고개를 숙여 웃던 모습, 그리고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던 한순간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숨을 고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이번엔 답장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줄. 사실 그냥 미숙 씨와 술이 한 잔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미숙 씨 집 근처입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 입구 쪽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